여러분, 작년에 이런 뉴스 보셨죠? 물가 상승률 2.1%. 5년 만에 최저치. 와, 드디어 물가가 잡혔다고요? 그래서 지금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나요? 아니죠. 오히려 통장 잔고는 더 처참해졌을 겁니다. 지표는 안정됐다는데 왜 우리는 점점 더 가난해지는 걸까요? 청년 세대가 실제로 느끼는 경제 고통 지수는 8.2, 전 세대 통틀어 압도적 1위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요? 틀렸습니다. 통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끔찍한 현실을 철저히 가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미디어가 엔잡러라는 그럴듯한 단어로 포장해온 대한민국 2030의 처절한 생존 게임 실체를 낱낱이 파헤칩니다. 엔잡러와 당근마켓이라는 포장지 속에 숨겨진 비극에 대해 알아볼까요? 요즘 유튜브, 인스타 보면 엔잡러가 완전 트렌드처럼 나옵니다. 나는 카페 알바에 온라인 강의까지 월 300번은 엔잡러입니다. 멋있어 보이죠? 자, 이제 현실을 봅시다. 31살 김서진 씨, 오전엔 카페 알바, 오후엔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 직업이 두 개입니다. 남들이 보면 부지런하고 열정 넘치는 갓생러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김서진 씨가 두 개의 일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월세와 난방비, 그것뿐입니다. 꿈이 두 개라서가 아니에요. 열정이 넘쳐서가 아니에요. 그냥 이번 달을 버티기 위해 몸을 갈아넣고 있는 겁니다. 언론과 유튜브는 이걸 엔잡러, 파이프라인 다각화라고 포장합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2022년 엔잡러 비율은 3.9%였습니다. 그게 단 2년 만에 5.5%로 폭증했습니다. 매달 12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투잡, 쓰리잡의 무한 굴레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플랫폼 노동의 발달이 진입장벽을 낮췄다고요? 맞습니다. 배달 앱 하나면 오늘 당장 돈을 벌 수 있죠. 근데 그게 청년들한테 기회가 아니라 단기 알바 지옥으로 끌어들이는 미끼였다는 걸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당근마켓 얘기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중고거래 붐 왜 일어났을까요? 미니멀 라이프? 합리적 소비 트렌드? 아닙니다. 안 쓰는 물건을 팔아서라도 몇만 원을 손에 쥐어야 하고 생필품을 원가보다 100원이라도 싸게 사야만 이번 달을 버틸 수 있는 눈물겨운 연명입니다. 중고거래가 트렌드가 된 게 아니라 중고거래를 안 하면 버티기가 힘든 시대가 된 겁니다. 단돈 1,000원을 깎아달라고 손가락이 바들바들 떨리면서 채팅을 치는 그 마음. 그게 트렌드입니까? 그게 라이프 스타일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생존입니다. 혹시 엔잡 현상이 왜 이렇게 빠르게 번졌는지 아세요?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청년 고용 구조 자체가 이미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청년층 비정규직 비율은 40%를 훌쩍 넘습니다. 10명 중 4명 이상이 계약직, 파견직, 일용직, 6개월 계약, 1년 계약, 만기가 되면 어김없이 통보가 옵니다. 계약 종료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하나의 직업에 집중하라고 말하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합니다.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투잡을 끼는 거고, 투잡을 끼니까 정작 본업에 집중을 못하고, 집중을 못하니까 계약이 또 종료되는 이 지옥 같은 루프에 청년들이 갇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은 이 불안함을 아주 영리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언제든 원하는 시간에 일하세요. 자유로운 엔잡, 지금 시작하세요. 자유롭다고요? 퇴직금 없고, 사대보험 없고, 산재 처리 애매하고, 수입은 그날그날 달라지는, 이게 자유입니까? 이건 방치입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대신 파트너, 라이더,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노동자가 아닌 척, 고용주가 아닌 척, 그렇게 청년들을 착취구조 속에 예쁘게 포장해서 밀어넣은 겁니다. 월세 지옥과 런치플레이션, 선진국과의 잔인한 차이. 그렇다면 왜 투잡을 뛰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을까요? 물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집값, 정확히는 월세가 더해졌습니다. 전세 사기 공포 기억하시죠? 그 공포로 인해 수많은 청년들이 전세를 포기하고 월세로 쏟아졌습니다. 시효가 몰리자 월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서울 원룸 평균 월세 70만 원에서 8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숨만 쉬어도 월 70만 원이 나갑니다. 거기에 관리비, 전기세, 가스비, 투잡을 뛰기 전에 이미 적자입니다. 잠깐 한번 직접 계산해 볼까요? 서울에서 원룸 하나 월세 75만 원, 관리비 10만 원, 식비 40만 원, 교통비 10만 원, 통신비 6만 원, 보험료 5만 원. 더하면 얼마입니까? 최소 146만 회. 여기서 경조사비, 의료비, 병원비는 아직 빠진 겁니다. 2024년 최저시급으로 풀타임 일해서 받는 돈이 세후 약 190만 원. 그 돈에서 생존 최소 비용만 빼면 40만 원 남습니다. 40만으로 무슨 미래를 준비합니까? 40만 원으로 어떻게 결혼을 하고 집을 사고 노후를 대비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설계된 겁니다. 식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냉면 한 그릇에 15,000원 시대입니다. 그런데 더 교묘한 게 있습니다. 슈링크플레이션. 가격은 그대로인데 용량이 줄었습니다. 과자 봉지는 그대로인데 안에 내용물이 줄었습니다. 음식점은 그대로 봤는데 반찬이 사라졌습니다. 소비자들이 뭔가 이상한데? 라고 느끼는 순간 이미 당하고 있는 겁니다. 생활비 지출을 방어하는 게 애초에 불가능하게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슈링크플레이션이 집중적으로 타격하는 계층이 어딥니까? 외식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요리할 시간도 넓은 부엌도 없는 일인 가구 청년들입니다. 이제 해외 사례를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엔잡 트렌드가 있었습니다. 오버엠플로이멘트, 즉 초과 고용이라고 불렸는데 재택근무를 활용해서 IT 기업 두 군데에서 동시에 일하며 연봉 수억 원을 챙기는 겁니다. 한국 청년들의 엔잡은 어떻습니까? 배달, 식당 서빙, 물류센터 야간 작업. 커리어의 분산이 아니라 체력의 헐값 매각입니다. 그리고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몸이 망가집니다. 무릎이, 허리가, 손목이, 그리고 그동안 죽을 힘을 다해 모아온 돈은 병원비로 사라집니다. 열심히 일해서 병을 사는 겁니다. 이게 점진적 몰락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이 구조가 바뀔 수는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희망적인 말을 쉽게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조 문제는 개인의 의지로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청년 주거 지원 예산은 해마다 발표됩니다. 행복주택, 청년 전세대출, 월세 지원금. 그런데 신청 자격은 좁고 경쟁률은 수백 대 1이고 실제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정책은 있지만 체감할 수 없는 정책. 이게 지금 청년 지원 정책의 현실입니다. 최저임금은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보다 물가 상승, 월세 상승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겁니다. 달리고 있는데 벨트가 반대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도 제자리, 아니 오히려 뒤로 밀리는 이 구조. 여기서 개인이 더 열심히 살면 된다는 말은 솔직히 잔인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SNS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운동하고 부업으로 월 500 만들었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이 콘텐츠들을 보며 자신이 부족해서 의지가 없어서라고 자책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생존 게임을 개인의 노력 문제로 프레이밍하는 겁니다. 시스템이 만들어낸 구조적 문제를 개인의 태도 문제로 전가시키는 아주 영리한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지쳐있는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구조가 애초에 버티기 어렵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2030 세대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절대 그들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사치를 부려서도 아닙니다. 구조적인 고물가, 비정규직과 플랫폼 노동의 늪,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주거비, 이 세 가지가 맞물려 만들어낸 기형적인 현실입니다. 하나의 직장만으로 내 삶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던 그 평범하고 평화로운 시대는 어쩌면 우리 세대에서 영원히 끝나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현실을 직시하는 것, 제대로 이해하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그 안에서 우리가 어디를 향해 움직여야 할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투잡, 쓰리잡을 끼워도 제자리인 이 숨막히는 현실. 과연 남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지금 이번 달을 어떻게 버티고 계신지, 번듯한 직장 다니면서도 주말 알바나 대리운전을 고민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이 매일 체감하는 진짜 물가와 진짜 생존의 현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생한 증언들이 모여야 탁상 공무원 통계가 얼마나 틀렸는지 이 사회가 비로소 직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비슷한 현실을 겪고 있는 주변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